혹시 잔잔한 호수에 비친 내 모습을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근데 만약에 그 물이 막 흙탕물로 흐려져 있다면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일까요? 아마 형체도 제대로 안 보이고 막 일그러져 보일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도 똑같을 수가 있어요. 무언가가 마음을 뿌옇게 만들어서 명확하게 봐야 할 것들을 못 보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대 경전의 지혜를 빌려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걸까요? 이게 사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던져온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고대의 경전은 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전은 이 모든 문제를 마음의 오염이라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게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오염의 정체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팔리어 원문에서는 이걸 시타사 우파키레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시타는 마음이고 우파키레소는 뭔가 더러운 것, 얼룩 같은 걸 의미해요. 비유하자면 아주 깨끗한 흰 천에 잉크 얼룩이 탁 튄 것 같은 거죠. 우리 마음이 원래 가진 가능성을 가려버리는 그런 불순물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얼룩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경전은 그 오염의 정체를 아주 명확하게 지목합니다. 바로 천다라고, 우리말로는 욕망과 탐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천다는 뭔가를 향한 그런 의지나 욕구를 말하고, 라가는 거기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탐욕이나 애착을 뜻하거든요. 바로 이 강력한 끌림, 이 녀석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욕망과 탐욕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는 아주 짧은 한순간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경전은 이 과정을 무려 8단계로 진짜 정밀하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한다고 할 때 그 찰나의 순간은요, 사실 이 8단계의 자동적인 연쇄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길 가다가 최신 스마트폰 광고를 딱 보는 그 순간처럼요. 이 과정을 한 단계씩 따라가다 보면 마음의 오염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스며드는지 그 현장을 딱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경험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감각기관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까지요. 이 6가지를 세상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까 그 스마트폰 광고에 의해서는 눈이라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게 바로 첫 번째 단계겠죠? 자, 문이 있으면 그 문으로 들어오는 대상도 당연히 있겠죠? 눈에는 형상이, 귀에는 소리가 들어오는 것처럼 각각의 감각기관에는 짝이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생각까지. 이것들이 바로 우리 경험의 재료들이 되는 거죠. 광고에 의해서는 세련된 디자인의 스마트폰 형상이 바로 그 대상이 되겠네요. 자, 이 세 번째 단계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의식의 역할입니다. 감각기관이라는 문과 감각 대상이라는 재료가 만나는 그 순간, 윈냐나, 즉 의식이 생겨납니다. 눈과 스마트폰 형상이 만나서 보는 의식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아직 와, 좋다 또는 별로다 같은 어떤 판단도 없는 그냥 뭐가 있네 하는 순수한 알아차림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말한 이 3가지, 즉 감각기관, 눈, 감각 대상, 스마트폰, 그리고 의식, 보는 의식, 이 3가지가 동시에 딱 만나는 걸 접촉이라고 부릅니다. 이 셋이 함께 작용해야만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경험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접촉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반응의 방아쇠가 됩니다. 접촉이 일어나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어떤 느낌, 즉 배대나가 생겨납니다. 이 느낌은 아주 심플해요. 즐겁거나 불쾌하거나 아니면 좋지도 싫지도 않은 덤덤한 느낌. 딱 이 3가지 중 하나죠. 보통 세련된 스마트폰 광고를 보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겠죠? 느낌이 일어난 다음에는 인식, 즉 산냐의 단계가 따라옵니다. 이건 뭐냐면 방금 한 경험에다가 이름표를 붙여주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가진 과거의 기억이나 개념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순식간에 착 돌려서
이거 새로 나온 오오폰이구나. 성능이 끝내준다고 하던데? 하고 딱지를 붙이는 거죠. 자, 이렇게 경험의 이름표까지 붙이고 나면 우리 마음은 이제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의도, 즉 산체 단화입니다. 즐거운 느낌과 최신형 고성능 폰이라는 인식이 합쳐지니까 저거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한번 만져보고 싶다. 난 의도가 슬그머니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 연쇄 반응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가래, 즉 타나하입니다. 원래 목마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방금 전에 그 알아보고 싶다는 의도가 훨씬 더 강렬해져서 그 대상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건 꼭 써야 해! 하는 강렬한 목마름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의 오염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경전은 지금까지 설명한 8단계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눈에 대한 욕망과 탐욕이 마음의 오염이다. 스마트폰 영상에 대한 욕망과 탐욕도 마음의 오염이다. 즐거운 느낌, 최신형 폰이라는 인식, 사고 싶다는 의도에 대한 욕망과 탐욕, 심지어 마지막 단계인 가래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마저도 전부 다 마음의 오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찰나의 감각 경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경전은 이 분석의 칼날을 우리가 나와 세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으로 확장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확인하시죠. 이 표를 보시면 이 원리가 얼마나 보편적인지 한눈에 보일 겁니다. 왼쪽에 6가지 요소는 땅, 물, 불 같은 세상을 이루는 근본 재료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5가지 무더기는 물질, 느낌, 인식처럼 바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고요. 경전의 메시지는 정말 충격적일 만큼 일관됩니다. 내 몸과 마음이든 세상의 그 무엇이든 거기에 대한 욕망과 탐욕은 똑같이 마음의 오염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정말 깊이 파고들었는데요. 이제는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정말 다행인 건 경전은 마음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구조로 마음을 다시 맑게 만드는 길 또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그 첫걸음은 파히노, 바로 버려짐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 있죠? 스마트폰, 즐거운 느낌, 사고 싶다는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의식적으로 그냥 버리고 포기하고 놓아주는 거예요. 가래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이죠. 마치 꽉 움켜쥐었던 손을 부드럽게 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욕망과 탐욕을 탁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네 칸만 인남의 상태가 됩니다. 이건 마음이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의미예요.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마치 평생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놨을 때 몸이 저절로 펴지는 것처럼 마음이 본래의 평온함을 향해 자연스럽게 스르르 기울어지는 거죠. 이렇게 욕망에서 벗어나 평온함으로 기운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경전은 이 상태를 아주 실용적이고 강력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쓸모 있는 마음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카마니아임입니다. 작업에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욕망과 탐욕이라는 오염 때문에 막 거칠고 제멋대로 날뛰던 마음이 이제는 아주 부드럽고 유연해져서 주인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준비가 된 최상의 도구처럼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중력도 높아지고 감정 조절도 쉬워지고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잘 닦인 도구를 해야 할 궁극적인 작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어비냐, 즉 직접적인 알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책을 통해 얻는 간접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직접 체험해서 꿰뚫어 아는 그런 깊은 통찰이죠. 오염이 싹 거친 이 맑고 쓸모있는 마음만이 이 궁극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오염시키는 욕망의 연쇄 반응부터 그 오염을 걷어내고 마음을 정말 쓸모있는 도구로 만드는 과정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그 오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떤 감각, 어떤 느낌, 혹은 어떤 생각에 대한 집착인가요?